자, 인터뷰 지금은 지방시대 시간입니다. 자, 바로 어제였죠. 중국 푸조우에서 개최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4차 총회에서 올림픽 금메달 소식만큼이나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갯벌이 오늘 뭐 유네스코 이야기 많이 합니다.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문화유산이 아니고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된 건데 한 차례 반려가 된 뒤에 철새 서식지라는 점을 보완해서 설득을 한 게 주요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자, 장정구 인천시 환경특별시 추진단장과 이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정구 단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네. 한국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등재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죠. 자, 이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먼저 해주시죠. 예, 정확하게는 한국의 갯벌이라고 하는 건데, 서남해안 갯벌, 그러니까 전남 신안, 그 다음에 충남 서천 등 네 곳이 한국의 갯벌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네. 지금 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16일부터 온라인으로 열리고 있고요.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기 위해서는 등재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멸종위기종, 특히 철새 서식지로서 생물 다양성의 가치로 갯벌이 이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도에 제주도가 하산섬과 용암동굴로 등재가 됐는데, 그거에 이어서 두 번째 세계 자연유산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안타깝게도 인천 갯벌은 포함이 안 됐더라고요. 인천의 갯벌이 이제 우리나라 갯벌의 약 28%를 차지를 하고 있고, 또 다양한 그 해양 생태계의 보고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멸종 위기 조류의 서식지라는 점도 좀 인정을 받고 있고요. 인천 갯벌이. 그런데도 왜 인천 갯벌은 제외가 된 걸까요? 예, 이번에 등재가 된 서남해안 갯벌은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6년 이상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난 5월 달에 세계 자연보전연맹, 그러니까 유네스코의 자문기구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이제 반려 권고 의견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가치는 이제 일부 인정을 받았는데, 핵심 지역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반려 권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인천시도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 7월 초에 참여 의사를 밝혔고요. 인천 같은 경우도 이번에 등재가 된 건 아닌데, 어제 결과에서 최종 결과 발표 때도 이제 권고가 있었는데, 44차 총회, 그러니까 앞으로 5년 후에 인 2025년에 중요 지역을 확대를 할 것을 이제 권고를 했거든요. 바로 그 중요 지역이 인천 갯벌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은 앞으로 2단계 확대 지역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구체적으로 인천의 갯벌 어디가 세계유산에 들어갈 건지는 앞으로 이제 5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인천 갯벌이 이제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소중함과 우수성을 잊고 지내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우리 인천의 갯벌 우수성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우수성. 예, 여러 차례 다양한 형태로 이제 아마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인천은 한강, 임진강, 예성강 하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수 간만의 차가 9m에 이르기 때문에 갯벌이 잘 발달되어 있거든요.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비무장지대, 70년 가까이 이제 사람 출입이 좀 어려웠던 이 비무장지대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해안의 연안 습지, 즉 갯벌이 바로 비무장지대와 교차하는 곳입니다. 한강 하구 지역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갯벌에서도 핵심 지역이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5천 마리밖에 없는 저 새의 중요한 번식지고요. 그다음에 매년 호주하고 시베리아를 오가는 알라꼬리 마도요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도 이제 전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데, 이 새의 중간 기착지로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검은머리 갈매기라든가 노랑부리 백롱과 같은 전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의 주요한 번식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청도에는 국가철새연구센터가 있고, 송도에는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사무국이 위치해 있습니다. 인천의 송도 갯벌, 또 장봉도 갯벌, 또 대이작도 그 주변 해역의 생태계 보전 지역이
등재 범위로 새롭게 꼽혔던 건데요. 네. 이곳들이 그 확대 범위에 포함된 이유는 뭔가요, 단장님? 일단은 그 세계유산에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에 보호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바로 지금 말씀하신 곳이 현재 국내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이작도 같은 경우는 해양보호구역으로서 해양생태계 보호지역이고요. 송도나 장봉도 같은 경우는 갯벌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강화 같은 경우는 천연기념물로 일부 갯벌이 지금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네. 대이작도 같은 경우에는 7월 초에 주민들께서 한국의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 등재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참여 요청서를 치러 보내주신 상황이고요. 인천도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가 이제 참여하게 될 건지는 앞으로 이제 모니터링이라든가 조사 연구, 그다음에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해양수산부가 이제 지난 2019년 1월에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센터에 한국의 갯벌 4곳을 그 세계 네. 유산으로 등재하고자 이제 신청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대상지가 이제 충남 서천, 전북 고창, 또 전남 신안, 또 전남 보성 순천 이렇게 이제 4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한 번에 반려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맞습니다. 안 됐고 지금은 등재가 된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번에 이제 등재가 된 곳이 바로 말씀하신 4곳이 이제 한국의 갯벌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에 이제 등재가 된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자문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은 핵심 지역이 빠져 있기 때문에 반려하는 게 맞겠다라는 이제 판단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 그러니까 문화재청하고 해양수산부가 부랴부랴 추가 지역에 대한 참여에 대한 검토를 했었고요. 네. 인천 같은 경우도 강화라든가 인천의 영종도, 송도 같은 경우가 멸종위기 새들의 중요한 서식지로 이제 널리 알려져 있거든요. 국제기구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앞으로 준비를 해서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이 이번에 이 4곳의 갯벌이 세계유산 등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멸종위기종 이외에도 범개라고 하는 고유종이 인천의 갯벌에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유종이 살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등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내에서 그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게 일단 좀 궁금하고요. 또 한국 갯벌이 그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가 됨으로써 얻게 되는 혜택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위상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복합유산 이렇게 3종류가 있는데 네. 이것들은 원한다고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궁궐 같은 경우가 이제 문화유산으로 대표적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자연유산은 제주도 하나뿐입니다. 이제 중요하게 세계유산이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 100대 관광지 중에 70% 이상이 세계유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가게 되면 그 나라를 돌아볼 만한 곳으로 제일 먼저 찾는 곳이 바로 세계유산 지역이거든요. 제주도 다 아시다시피 많은 중국인들을 비롯해서 관광객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자료에 의하면 세계유산에 등재 전후에서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늘어나는 걸 알 수 있고 그 관광객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경제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 거죠. 특히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특별시라고 하는 걸 선언을 하고 이제 나가고 있는데 이제 환경특별시 인천이 이 갯벌을 통해서 이제 국제 브랜드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세계유산이 등재가 되면 법에 따라서 국가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국내법에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유산이 된다고 해서 추가 규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대신 이제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가 되면은 거기에는 이렇게 매립해가지고 이렇게 땅을 메꾸고 발전시키고 그런 거 못 하겠네요 이제. 그거는 현재도 어렵고요. 현재 이제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세계유산이기 때문에 안 된다기보다는 이미 현재 보호지역, 국내법에 의한 보호지역은 국내법에 의해서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겠네요. 세계유산이라고 하는 거는 브랜드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 결정을 토대로 앞으로 더 견고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주된 과제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우리 또 단장님께서 기울이실 예정이신지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 이제 인천도 2단계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예. 이 인천의 참여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천은 접경 지역으로서 한강하구가 갯벌이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이번에 이제 중국 쪽의 갯벌도 세계유산 등재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 황해 갯벌이 세계 5대 갯벌로서 이미 그 가치를 인정을 하고 있었는데, 예. 네,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면서 그 가치를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중국 쪽의 갯벌과 남한의 갯벌이 등재가 된다라는 거는 앞으로 북한 쪽에 있는 갯벌까지 함께 등재를 준비한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갯벌의 세계 자연유산 등재는 결국에는 이제 환황해 지역, 특히 남북의 평화 교류에 되게 중요한 마중물이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종구 단장님. 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뭐 유네스코 세계 뭐 자연유산이 됐던 문화유산이 됐던 자격이 나중에 안 되면은 그 등재된 것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가치가 상실되는 경우에는 회의를 통해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고요. 뭐 그런 경우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군함도 예. 아까 방금 군함도 이야기도 했었는데 일본의 군함도 네. 군함도는 이제 그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그거 좀 어떻게 이런 분위기로 가면 그 취소가 돼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계유산은 그 지역 주민들이 잘 가꾸고 보존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향후 등재 이후에도 주민들이 잘 보호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또 뵙죠.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지금까지 장종구 인천시 환경특별시 추진단장과 함께했습니다.